안녕하십니까, 김영재입니다. 오늘 마켓 포인트는 이 부채 한도 협상 이제 거의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안정을 찾고 금리 금융 안정이 되는지 그 지표를 좀 점검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버블 붕괴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IT가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IT 버블이 만들어진 건가? 이게 증시 붕괴의 신호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새 관련된 단어들이 많잖아요. 디커플링, 디리스킹, 약육강식, 승자독식. 한번 다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포지션 보면서 시황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IT 버블에서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뿌린 그 트윗 인수한 다음에 이분 계속 그냥 몇 시간마다 한 번씩 트위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AI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People following AI news this week. 그리고 이거는 next week죠. 이게 뭘 뜻하는가 한번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다음 주에 늦게 정보를 접수하면은 골로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다음 주에 사면은 주식도 골로 간다 이 얘기면은 사지 말아야 된다는 뜻인가요? 농담입니다. 그 AI 정보를 빨리 얻어야 된다라는 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분의 최근의 그 행보하고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AI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제 국채시장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단기물 이제 국채 발행이 시작이 돼요. 이 옥션 데이트가 5월 30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13주, 26주, 161데이. 이거는 캐시 매니지먼트 이렇게 써 있던데 여기 기간이 거의 비슷한데 이게 추가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 말 대비 수익률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91데이스, 이 13위크짜리가 4.41%대에서 지난주 입찰 나왔던 게 5.25까지 올랐으니까 채권 수익률을 보면 올라갔으니까 가격은 이제 많이 폭락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26위크짜리도 4.635에서 5.17% 이렇게 좀 안 좋아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뒤에 게 수익률이 그러니까 기간이 긴 것이 수익률이 더 높은 그런 그나마 정상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짧을수록 높죠. 그러니까 6월 1일에 가까울수록 더 안 좋은 건데, 이제는 그 기한도 연장을 했고 30일에 이렇게 투표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의회에서요 좀 이제는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정상화를 한번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물 국채도 이제부터 발행시장 쪽에서 나타나는 그 변화도 계속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외국인 비중이나 입찰 경쟁률의 경우는 계속 좀 양호한 상태가 유지됐었기 때문에 파국적으로 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으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세인트 루이스 페드에서 나오는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 이걸 보면은 이 3월달에 고점 기록한 이후에 계속 안정세를 취했는데, 종종 이제 지역은행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금리가 또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다시 이렇게 또 올라서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그래서 이게 추가로 올라오느냐, 올라오면 안 좋은 거죠. 불안해지는 거죠. 아니면 다시 내려가서 안정세로 진입을 하느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물 금리 추이를 봤을 때는 이런 금융 안정의 기초가 된다, 이 점도 살펴봐야 되고, 중장기물 금리의 시그널로 활용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거의 발행되는 게 매주 발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중장기물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 하에서 이 외국인 선호도나 금리 추이를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마치 우리가 물가 지표에서 GSCPI나 수출입 물가를 가지고 이 PPI 그리고 CPI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 비교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발행시장도 계속 좀 지켜보자. 그리고 이제 금융지표가 좀 불안한 게 또 혹시 있나? 아까 저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 약간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달러 수합이요, 중앙은행 간 달러 수합 5월에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5월 3일, 10일, 17일, 24일 22하고 좀 거래를 했었는데 금액 크지 않고 일주일 정도 단위였다. 그래서 크게 유동성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나타나는 변화, 그러니까
단기 시장에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금융시장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국채시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IT 쪽으로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 작년에 저점을 치고 미국 시장별 수익률을 한번 추이를 한번 구해보니까 이게 맨 위가 나스닥 100 지수예요. 그리고 가운데 파란 게 나스닥, 그리고 아래쪽이 다우지수. 이 이전에는 다우지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시장 안 좋을 때 일정 수익이 계속 나는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시장을 끌고 갔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좋았는데, 이제부터는 시장에 변화가 생겼던 것이 IT 쪽에서의 변화가 커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IT 내에서도 이게 디커플링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붉은색 선 나스닥 100 지수가 더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종목별로 한번 접근해보죠. 맨 위가 엔비디아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위 두 번째가 메타, 그리고 세 번째가 요 푸른색 선이 마이크로소프트 MS요. 그리고 이 푸른색 선이 애플. 그리고 맨 아래가 나스닥 지수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은 다우에도 포함이 돼 있죠. 근데 다우에서 그나마 최근에 잘 흐름이 좋은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가 당연히 이런 종목으로 위에 있는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종목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차별화를 많이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IT 업종의 변화를 놓고 보면 주도주, 우리가 이 빵은 잘 알잖아요. 내가 빵 이전에 TGIF라는 거 있었던 거 아시죠? 트위터하고 뭐 구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었던 거. 근데 이제 트위터나 뭐 이런 게 좀 빠지고 빵으로 변했다가 이 빵 속에다가 뭐 애플 집어넣고 뭐 애플이 들어갔다 뭐 아마존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애플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가 두 개인 빵으로 갔다가 나중에 가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집어넣고 해가지고 마가 뭐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그러니까 이게 불과 뭐 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주도주가 계속 변화되고 그런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언제 진짜 버블이 터져서 무너져서 또 이제 주도주가 사라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IT 버블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좀 버블이 얼마나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따진다면 IT니까 IT 버블, 이쪽 2000년대에 나타났었던 모습, 이게 가장 확실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최근까지 나타났었던 팬데믹 직전까지 IT가 주도해서 상승했었던 그 모습, 그리고 가운데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이제 중국하고 무역 분쟁 생기면서 나타났었던 조정 하에서 나타났었던 그 분위기.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뭘 구했냐면 나스닥 상승률하고 나스닥 100 상승률의 비율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 좀 더 빠르게 오르는, 빠른 이 붉은색 선이 빠르게 오르잖아요. 그거 상승률하고 이 푸른색 나스닥의 상승률 차이를 구하니까 이쪽 2000년도에 81%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68%, 2007년. 그 다음에 2018년에도 81%. 그리고 2021년 여기는 91%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8%. 그러니까 예전에는 80%에서 붕괴되고 68에서도 붕괴가 됐는데, 이거는 퍼센테이지보다도 이때 금융 여건이 더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그런 것이 겹칠 때마다 놓고 보면은 이 70%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IT가 이제 어떤 테마를 붙여버리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2000년도엔 무슨 인터넷, 그래서 홈페이지 만들면 막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그러니까 IT가 어떤 인터넷 이렇게 갖다 붙이는 테마가 충분 조건, 주가 상승에 충분하다, 이렇게 충분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었냐면, 그 세월이 지나면은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터넷이 필요하다, 홈페이지 정도는 갖추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이런 필요 조건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가 상승에 뒷받침이 되려면 기업의 수익 모델이 확보돼야 된다, 이 얘기죠. 이때 버블 터진 다음에 뭐 주가들이 많이 하락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만들어졌었던 기술들이 뒤에 수익 모델을 확보하면서 또 변화가 되었고 계속
진보가 되어 왔었던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근데 자칫 잘못 버블에서 잘못 걸리면, 기업 수익 모델이 확보되지 않은 기업에 걸려버리면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된다. 그때 잘 나가던 기업들, 없어진 기업들 많잖아요. IT 버블 때. 물론 지금은 그렇게 없어질 기업의 허무한 그런 수익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익 모델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 점을 우리가 좀 주된 관건으로,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수익 모델이 확보된다면, 버블을 만든 기업들이 살아난다면, 주도주가 살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또 하나의 변화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 아주 극소수의 종목이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버블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버블은 아니기 때문에 좀 위험성, 리스크는 좀 많이 좀 적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과거의 그 상승률의 이 차이, 그러니까 차별화된 그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도 약간 좀 주의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계속 기업 수익 모델 체크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우리 시장에서 뭐 하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쪽에서는 매수가 선물 쪽에서 들어오고는 있지만, 근데 그 수량을 좀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 콜 매도를 맞춰서 또 매도를 하고 있고, 풋 매도도 마찬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좀 막힌 그런 듯한 흐름,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좀 막혀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것이 위클리 콜 쪽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오전에 좀 빠른 오전에 342 매수하면서 345를 매도하고 347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347을 아주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시 넘어서부터는 345도 그렇고, 그러면서 340이나 342 쪽으로 매수를 붙이는 그런 모습. 그와 동시에 이제 위클리 풋을 340 사면서 337.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방 쪽을 보고 있다라기보다는 하나의 해징 성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방을 본다라기보다는 의외의 모습을 또 대비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340에서 342, 345를 매도한 모습이기 때문에 340의 분기점을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많이 가면 342에서 34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단기적으로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달러 선물 쪽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계약 35,000계약으로 늘렸기 때문에 약간 좀 안심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국채 선물 쪽에서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 매수 반전해서 오늘 19,000계약 정도로 늘리고 있는데, 아까 단기물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에서 단기물 안정 찾으면 우리 시장도 좀 빠르게 안정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시장 이제 안정되는지 이거 좀 점검할 때가 됐죠. 근데 문제는 6월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채 발행이 그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계속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단기 발행 시장 쪽에서의 수량도 점검해 가면서 이 패드가 그 단기물이 늘어나고 줄어드는에 따라서 이 스탠스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QT를 얼만큼 강도로 가져갈 것인지, 또 이게 좀 틀려질 수 있고, 금리 결정에도 당연히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패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주식시장 쪽에서 IT 버블 계속 반복되고, 이제 디커플링은 이미 진행이 됐고, 근데 미국 쪽에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고 프렌드 쇼어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건 국가별, 권역별로 계속 디커플링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소수의 종목만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에 승자독식이나 약육강식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승자독식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잡아먹는 것보다는 이제 상대방 뼈만 남기고 탈탈 다 털어먹는 그런 모습, 약육강식 쪽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쪽의 버블보다는 이 약육강식이 어느 정도 심화되는 것인가, 이게 더 먼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블 터지기 전에 저게 마지막 불꽃일지언정 약육강식이 되는 그 흐름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최소한 먹히는 쪽으로는 가지 않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